안녕하세요.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수익률 1%를 찾아줄 꿀팁 대방출 시간, 문현진 멘토의 잠깐만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하고, 그리고 그냥 주식 방송을 틀다 보면은, 또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주식 방송이든 강연이든 어떤 한 영상을 보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내용으로 오늘은 좀 구성을 해봤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모른다고 하자니 뭐 어렴풋이는 알 것 같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어보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또 모르고 넘어가자니 뭔가 조금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내용 제가 하나씩 잡아 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한 번씩 꼭 들어보게 되냐면요,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반등. 기술적인 이야기들,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자리입니다. 기술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술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기술적 반등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초보 분들은요, 멘토님 요런 게 기술적 반등 자리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언어를 쓰긴 쓰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 좀 부끄럽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기술적 반등,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 보다 보면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써요. 코스닥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또는 증시 부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에 기술적 반등이 있겠지만은 관망이 유리하다 등등등.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볼 때 어쩌고저쩌고.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은 반등만 있으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분석인 또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디다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척하고 있어야 되거든.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도 아는 척하고 있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는 것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차트라든지 심리라든지 각종 지표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어떤 그 지표들이 뭔가 상승의 포인트를 준다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여기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물량을 누군가 잡아가지고 올라간다 간다든지, 또는 공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상환하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온다든지, 주식의 가치와는 조금 무관하게 나오는 급등이라든지 급락이 나왔을 때, 또는 변동이 생길 때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이 깨놓고 보면 좋은 말은 아니죠, 그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말은 이 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서 뭔가 조금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때도 저게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운동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운동선수의 근육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키, 신장, 몸무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무게, 어떤 힘을 썼을 때 어떤 무게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지 등등등, 순발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분석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사람이 쓰는 운동 기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분석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든다면 이제 주짓수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주짓수라는 운동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땅에 굴러다니면서 약간 이제 그죠? 유도식으로 해서 기술, 약간은 유수를 써가면서 관절을 꺾고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을 주짓수라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덩치가 큰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일단 기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작더라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제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덩치보다는 기술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짓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이기겠다 싶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체구가 조금 작지만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뭐 요리로 비교를 한다면 김치찌개를 끓인다라고 했을 때 맛있는 김치, 그 김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김치찌개를 우리가 방금 담근 어떤 새김치 갖다가 김장김치 갖다가 김치찌개를 끓이면은 약간 싱숭맹숭한 맛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그것을 뭐 물론 기술을 잘 써가지고 김치찌개를 굉장히 맛있게 끓일 수도 있겠지만 김장김치로 끓이는 것보다는 신김치나 묵은 김치로 끓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김치찌개 끓이는 것을 기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 김치의 맛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고유 가치죠. 김장이냐, 신김치냐, 묵은 김치냐. 근데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묵은지를, 정말로 맛있는 묵은지를 가져다 줘도요, 김치찌개를 맛대가리 없게 끓이는, 맛이 없게 끓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 딸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이다 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가치가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형태, 그리고 어떤 지표를 봐야 기본적인 거고 기술적으로 보는 건지,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봐야지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조금 와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분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분석을 하실 때 잠깐만 이 세 가지는 조금 알고 넘어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내가 이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조금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잘 몰랐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래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래 하셨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그냥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긴다라고 보시면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식은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항상 기업이 좋고 나쁘고도 중요하지만 그 좋다 나쁘다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제 살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안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봤을 때 당연히 가격적인 내용들, 기업의 가치를 떠난 가격적인 내용들은 기술적 분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기술적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해서 뭐 찾아낸다고 하더라도요, 가격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지를 전략을 잘못 짜게 되면은 그거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싸게 사서 이왕이면 비싸게 파는 게 좋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미래 가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든다면 남북경협주와 같은 일반 테마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남북경협주를 통해서 급등을 했을 때 주가가 급등한 걸 저 위에 사가지고 물려있다 보니까 이 회사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한 번씩 상담을 보다 보면은 자주 목격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된 게, 기술적으로 올라온 자리에서 덜컥 사놓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리다 보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전략을 바꿔버렸는데, 기본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싼 자리에 샀다면은 노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가진 가치는 사실 남북경협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그럴 것이다, 남북경협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슈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기술적 자리인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분석으로 대체를 해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헷갈리는 경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지 내가 기술적으로 올라온 자리를 잡겠다면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겠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대응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 더 잘 잡아야 한다라는 거, 주식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은 종목 발굴할 때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찾아내는 거,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는가라고 보면요,
역시나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될까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될까는요, 어떤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에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기본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치중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내가 좀 멀리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올라온 자리에서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다시 그런 기술적인 테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급등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장기로 투자할 거야 라고 본다면은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다음에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분석에 치중을 하되 기술적 분석을 아예 빼놓고 보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은 기술적 분석에 많이 치중을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어떤 차트의 지지라든지 뭐 어떤 보조 지표들이라든지 이평선, 거래량, 심리선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대책을 짤지 가격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돼요. 근데 사실 급등하는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좋아서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급등주들은 기술적인 자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셨든지 간에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에 치중을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기본적인 분석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요,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단타를 치는 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잠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매매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물린다든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둘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잠깐만을 통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흔히 말하는 차트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트에다가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는 예술이다, 차트는 과학이다 라는 등의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차트로만 매매한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기술적 분석은 각종 악재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리들을 무조건 맹신을 해서는 안 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하고 빠질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손절 라인들도 깔끔하게 정해놓고 무조건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완전히 몰빵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거 제가 이렇게 조금 알려드렸어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과 기본적 분석을 하는 방법은 뭐 잠깐만을 통해서 알려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발품을 팔고 많이 연습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강연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뭐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번 주에 바로 보시는 분들은요, 8월 10일 토요일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저희가 무료 강연이 있습니다. 뭐 강연에 오신다면 역시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한 힌트들 굉장히 많이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 강연에 갈 만한 시간도 없고 울산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하신다면은 8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에서 8시에요. 저희가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챔피언 홈페이지 sctv.co.kr에서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연회가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현진 멘토 이외에도 역시나 김영구 멘토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 온라인 강연에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시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잠깐만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도 잘 하시고 기술적 분석도 잘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는 것을 기원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잠깐만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